안녕하십니까, 이피아더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미 연준이 금리를 언제 떨어뜨릴 것인가, 사실 언제 떨어뜨릴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모여있는 시기가요,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다. 즉 한 7, 8월달 여름, 한국으로 치면 여름이 되겠다라는 이제 시기이고요. 그러면 이번에 연준이 조금 허키시한,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, 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식의 코멘트를 했다는 것인데, 그게 어떤 변화를 이제 몰고 왔는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4에서 4.25%에 해당되는 금리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4.88은 뭐냐면 4.75에서 5%를 의미합니다. 그 중간값이거든요. 그러면 보면 어퍼바운드 4.25에서 5를 보게 되면 0.75%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것인데, 그러면 이후부터는 금리를 좀 베이비 스텝 0.25% 올릴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기존에는 이 0.25%를 한 2번 정도 올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요. 이번에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사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시장의 전문가들은 3회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번에 정책금리라는 것이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.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이제 정책금리가 좀 횡보하는 경향을 보일 정도로 금리의 인상 속도는 확실하게 둔화됐고요. 그런데 20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3.25%의 금리 수준을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고점으로부터 한 1년 반 사이 동안에 1.5년 동안에 금리를 1.75% 정도 떨어뜨린다는 것인데, 그럼 1.75%의 금리 인하는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? 미국 국채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10년물 채권입니다. 10년물. 사실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10년물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는 편이고요. 투자자들도 많이 걸었습니다. 거래도 잘 되고 많이 발행하기도 하고, 그리고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가장 그 금리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채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자의 각각의 니즈가 딱 맞는 채권이 10년물입니다. 그런데 이 10년물 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10년물의 금리가 지금 적용을 했을 때,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런 정책금리 수준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약 인덱스 기준으로 114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현재 114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전에 3.13%, 즉 정책금리가 3에서 3.25%가 됐을 때 이 10년물 채권의 인덱스 지수는 121이었습니다. 즉 이를 빼보면 약 7% 정도의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. 그럼 7%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니까요, 가격이 올라갈 것을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즉 미국 국채, 거래가 잘 되는 미국 국채를 통해서도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한 7% 이긴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러면 궁극적으로 진짜로 너무 안 좋아서 또 제로금리를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준은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을 때는 그 인덱스가 121이 아니라 140 정도 되었습니다. 즉 20% 이상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지금으로부터는 연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게 떨어져서 0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가 투자 판단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금리가, 정책금리가 요때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채권으로부터의, 미국 국채 채권으로부터의 수익은 약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.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7 플러스 알파가 이제 수익이 될 텐데, 뭐 그렇다고 한다면 채권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채권을 통해서도 약 한 10%에 육박하는 이제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를 투자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,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
채권 투자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더 위험한 걸 투자를 한다. 아니면 뭐 신용 등급이 조금 낮은 걸 투자를 한다. 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채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. 언제까지? 이때까지입니다. 이때까지. 즉, 미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올릴 때까지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편입을 했을 때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런 채권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궤도를 따라가게 될 것 같고요. 좀 공격적으로 본다,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알파 수익률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이다. 그리고 이런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은 리세션, 즉 아래 공포에 저희가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금리 인하와 함께 아마 위험자산의 가격들도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 시점과 그리고 금리 인하 폭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일단 채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다가 그리고 충분히 금리를 올렸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위험자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 거릴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우선 이런 채권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의 테일 리스크, 그러니까 여기 위험이라는 것이 항상 가격이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. 오히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. 왜?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예상보다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기회비용이 낮아져서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밸런스 있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꽤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힌트들이 사실은 최근에 좀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채권 프레젠테이션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. 저희가 만약에 위험자산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근거가 또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마치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처럼 좀 이렇게 확률상으로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그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